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금연은 흡연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하고 결심하기 마련인데요.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지만 참을 수 없는 욕구에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담배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졌고 흡연자들의 금연 의지는 점점 줄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금연 클리닉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20대 초반에 흡연을 시작해 20년 가까이 하루에 한 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폐 건강이 악화했다는 경고를 받고 흡연의 심각성을 깨닫고 금연을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금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에 금연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A씨는 상담을 통해 6개월의 금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암하고 혈관 질환인 거 아시죠? 근데 흡연자들은 흡연자의 절반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암 같은 경우는 모든 암의 30%, 특히 이제 폐암이나 기관지암 같은 경우는 90%가 담배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같은 그 혈관 질환도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한 2.5배 이상 증가됩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사람이 1년 담배를 피우면 그게 이제 보통 한 150cc 정도의 타르가 쌓이거든요. 그게 10년을 피면은 1500cc가 되는 거고 20년을 피면 3000cc가 폐 안에 타르, 발암물질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폐는 탄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 부풀거나 아니면 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호흡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금연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금연 20분 후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에 쌓여있던 일산화탄소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2주에서 3개월이 지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1년이 지나면 심장병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뇌졸중 위험 역시 비흡연자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담배를 끊기가 어려운 이유는 니코틴 때문입니다. 니코틴은 이제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합법적인 마약인 거죠. 그 중독성이 우리가 이제 1급 마약이라고 하는 코카인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만으로 끊겠다 하는 분들이 많고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 의지로만 금연했을 때 성공률은 3%를 넘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문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성공률을 한 10배 가까이 올릴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담배를 끊는 금연 치료 과정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주기적인 상담 등 흡연자 행동에 적절하게 개입하면 금연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조언합니다. WHO는 약물 치료와 행동 중재를 결합한 방식의 금연 치료법이 효과적이라고 권고했는데요. 행동 중재는 전문가가 흡연자의 행동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금연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담배 끊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 처방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아마도 담배를 끊는데 이제 니코틴 패치라든지 껌 같은 거를 보건소에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담배 끊는 약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약은 흡연자의 뇌에서 니코틴 수용체를 차단해서 흡연 욕구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담배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그 금단 현상도 굉장히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한 15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상당히 고가의 약인데 지금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9개월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보통은 한 번 방문하시면 3개월 단위로 해서 금연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통한 금연은 전문적인 의료진의 지원과 체계적인 치료 계획이 제공되므로 자발적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높은데요. 실제로 자신의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을 확률은 1년에 약 3에서 5%지만 금연 클리닉 등에서 3개월 금연 성공률은 대략 50%입니다.
예, 금연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는 시간은 3개월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새로운 습관,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고 생활하는 습관이 되겠죠. 그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데 다른 것들도 보통 3개월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처방하는 그 금연 치료 약물도 12주간 복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매일 올 필요는 없고 보통 짧게는 2주, 그다음에 길게는 4주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최소한 3번 정도 방문하시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연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흡연의 유혹을 이겨내고 금연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 형성이 필수적인데요. 첫째는 흡연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특정한 장소, 사람들과의 만남이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흡연 대신 할 수 있는 산책,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 등의 대체 활동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을 회복시키고 금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는 자기암시는 금연의 동기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약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약은 이제 바레니클린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인데, 이 약은 굉장히 신기한 게 이제 경구 복용, 이제 물로 삼키는 약인데요. 이거 삼키게 되면 약이 뇌로 들어가서 니코틴이 붙는 자리가 있어요. 원래 담배 피우면 니코틴이 붙는 그 자리에 약이 대신 붙어서 골키퍼처럼 딱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흡연을 하시게 돼도 니코틴이 수용처에 붙지 못하니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펴도 맛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자들이 담배를 그냥 갑자기 끊으면 굉장히 도파민을 갈망하게 되는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약간의 도파민을 분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단 현상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줘서 굉장히 수월하게 금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입니다. 금연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나이, 성별, 과거 치료 경험, 병력 등을 고려해 계획합니다. 이전에 금연을 위해 어떤 치료를 했고 효과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권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또 특정 기저질환에 따라서 약을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악화하는 병이 있어 주의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금연 약물을 복용하시게 되면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좀 만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약물의 부작용인데, 심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소화가 안 된다, 또는 아주 심한 경우에 좀 울렁거린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약의 용량을 조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잘 하시다가 한 대를 피면 그거를 금연 실패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건 실패가 아니다, 실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드리죠. 그래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금연을 유지하는 중에 흔히 만나는 문제 중에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또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법도 가르쳐 드리게 됩니다. 금연을 위해 입원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하지만 높은 니코틴 의존도를 가진 흡연자나 기존의 금연 시도에서 여러 번 실패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금연 입원 치료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4박 5일 동안 진행되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관리하에 약물 치료와 상담이 병행되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병원에는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병이든지 입원을 하게 되면 보통 간호병력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담배를 얼마나 피시는지를 체크하게 돼 있는데, 그때 만약에 담배를 핀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금연 코디네이터가 병실을 방문해서 이번에 입원하셨을 때 담배도 같이 끊읍시다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고, 그랬을 때 이제 동의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그 금연 약물을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폐암으로 입원하신 분이 폐암 수술을 받으시거나 항암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금연약을 먹고 담배를 끊는 걸 도전하게 되니까 소위 저희가 이제 일타쌍피금연법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원 질병도 고치고 아주 지긋지긋한 담배도 끊어라. 이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금연 클리닉은 청소년이나 임산부는 이용할 수 없나요? 예, 금연 클리닉 청소년, 임산부 이용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청소년이나 임산부는 원칙적으로는 약물은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니코틴 대체제라고 하는 흔히 니코틴 껌 또는 니코틴 패치 또는 요즘 캔디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라 그래서 이제 흡연 욕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다음에 금단 증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들을 잘 교육해서 효과적인 금연에 이르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연초보다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는데 사실인가요?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더 해롭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실제 그 흡연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타르나 발암물질의 양으로 보면 특히 이제 니코틴이 주성분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연초보다는 몸에 들어가는 독성물질의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같은 담배를 불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전자기기에 꽂아서 피우는 그런 그 가열담배, 관련형 전자담배라는 게 이제 사실은 많이 사용하시죠. 그 제품은 담배와 똑같이 타르나 발암물질 같은 각종 그 유해물질들이 몸으로 들어가니까 연초랑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인은 지속적인 상담과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금연을 시작하고 꾸준히 치료와 상담에 참여하면서 심리적인 지지를 받아 금연 유지 동기를 강화한 것이 큰 요인인데요. 또한 금연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금연하라고 하시면 보통 다들 동의는 하지만 당장은 못 끊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끊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그냥 고민하다가 자고 나면 파파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또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금연을 하면 금연의 이득이 거의 없거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끊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러시려면 그 개인의 의지만 의지하지 마시고 클리닉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성공률을 높이시고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